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24년 지방직 9급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 오늘 보려고 하고요. 9번부터 12번까지 잘 집중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공공 서비스로는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정말 늘 제가 강조해주는 주제 중에 하나고요. 이 신공공 서비스론에 대한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입니다. 신공공 관리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며 비판하며 등장했던 이론이고요. 비판 이론,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학 이론들이 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공익은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고요. 그래서 공익을 과정설 혹은 실체설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기민주주의, 요걸 통해서 심사숙고한 과정을 통해 공익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익은 정말 담론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노적기보다 방향 잡기에 집중한다? 아니죠. 노적기, 방향 잡기 이런 논쟁하지 않습니다. 노를 잡느냐? 방향을 잡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영역을 정부가 serving, 봉사하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3번 예, 현재 틀린 선지가 됩니다. 시민들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국정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봉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죠. 3번 X고요. 4번 정부 관료는 헌법, 법률, 정치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 네, 책임의 정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원적 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선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9번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3번입니다.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아시겠지만 팀제는 굉장히 수평적인 형태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수평적인 경계가 다 제거가 되어서 조직의 수직적인 계층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기능상의 분업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다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한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결정과 기획의 핵심적인 기능만 남기고 사업의 집행 기능은 전문 업체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의 집행 기능을 전문 업체에게 위탁한다. 요거는 네트워크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기억 X. 니은입니다. 역동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니은은 팀제에만 적용되는 특징이라기보다는 사실 모든 형태의 탈관료제 조직에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팀제에 적용되는 거 맞죠? 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구조 주문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를 주요 조정 수단으로 쓴다. 기술구조 부문 작업 과정의 표준화 보자마자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누가요? 민츠버그요. 그래서 민츠버그가 설명했었던 기계적 관료제의 특징이 기술 구조가 중심, 작업 과정의 표준화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X 요거 보시면서 민츠버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리을입니다.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고 업무 수행에서 새로운 의식과 행태 변화의 필요성. 네, 요것도 탈관료제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이니 당연히 팀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 리을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자, 1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되게 어려워하셨던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정책 지지 연합 모형 혹은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사바티어 모형, 통합 모형 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정책의 지지 연합으로 구성된 하위 체제를 중심으로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죠. 이 하위 체제는 다양한 옹호 연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옹호연합들은 옹호연합 내부에서도 옹호연합 사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정책 지향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이나 예산 배분이나 규정의 해석에 대한 결정, 이건 정책의 핵심 신념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심 신념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핵심 신념이 제가 얘기했지만 규범적 핵심. 정말 종교적 규범 같은 거에서 절대 변화하지 않는 핵심이 있고요. 그 다음 정책 핵심. 그래도 학습을 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에 관한 신념 체계가 있다라고 했죠. 이게 핵심 신념이고요. 이 핵심 신념을 실제 구체적으로 구현해 주기 위한 부차적 측면, 이차적 측면은 신념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부차적 측면은 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지금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행정 규칙이나 예산의 배분이나 규정의 해석들은 다 이차적 측면, 부차적 측면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디귿은 X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그리고 그 정책 내부에 존재하는 정말 규범적인 핵심, 이 부분들은 실제 변화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신념체계 구분의 교조에서 규범적 핵심은 네, 지금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규범적 핵심 신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책 핵심 신념에 대한 얘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정책 핵심은 당연히 2차적 측면보다는 변화의 가능성이 적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제일 큰 건 아시겠지만 얘가 제일 크고요. 얘는 너무 쉽게 변화하고 이건 한 10년 정도 지나야 변화하고 요거는 거의 변화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 2번 선지를 고치려면 일단 여기가 틀렸어요. 요 해설이 틀렸습니다. 규범적 핵심이 아니라 정책 핵심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책 핵심이나 규범적 핵심이 2차적 측면보다는 변화의 가능성이 작은 건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글, 리을 틀렸어요. 사실 11번 문제는 디글, 리을이 굉장히 어려웠던 선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디글, 리을 잘 몰라도 기억, 니은이 확실하게 맞는 건 우리가 이미 정책지지 연합 모형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1번 문제의 기억과 니은 선지가 확실하게 맞는 내용이라는 거 꼭 정리하고 들어가 주세요. 자, 11번 정답이 되는 거 그래서 1번입니다. 자, 12번 네 갈게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공직자윤리법은 타익과 공익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들어가 있고요. 등록 재산의 공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에 대한 중립이나 품위 유지의 의무는 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들, 공무원의 13대 의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기억 니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이틀만 더 힘냅시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정말 에너지 정말 발휘해서 파이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